예, 정말로 변동성이 컸던 2월을 보내면서 3월을 맞습니다. 3월 시장은 봄바람이 불고 기지개를 좀 펼 수 있을런지, 특별히 시장의 중심 주도주로서 가능성이 높은 IT주의 향방은 어떨지 오늘 점검하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1월 말 2월 초 힘들었는데요. 네. 그나마 이 변동성이 좀 이제 줄어들고 안정세를 찾아가는데 3월에 대한 기대감은 좀 유효한가요? 기대를 좀 가져도 됩니까? 사실 한국 증시 자체가 네. 워낙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요. 네. 사실 아직도 PBR 한 배가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선진 시장 대비해서도 어쨌든 ROE는 개선되고 있는데 네.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고 있고 결국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아직은 그 금리 인상이 물론 길게 계속 인상하는 국면에서는 매크로에 영향을 주겠지만 아직은 매크로가 좋아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하는 초기 국면이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아직은 약세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국면으로는 좀 이른 시점이다. 그래서 3월도 저희가 의미있게 시장이 반등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전에 좀 그럴 것 같고 두 번째는 3월이 있다 실적이 나오는 시점은 아니고 어쨌든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거라고 계속해서 어쨌든 가이던스를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인 과정이 3월에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주가는 이제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 같고 3월에는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국면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월 FOMC가 분수령으로 남아있는 과제인데 3월 20, 21일 일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눈치 보기 형국이 있을 수 있다면 3월 초발부터 심리가 좋아지면서 불붙이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좋은 주식이나 생각하고 있었던 주식이라면 가능하면 이제 3월 한 초반보다는 시기적으로 한 중순 넘어가면서 이렇게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증시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또 우리나라 업종에서도 어쨌든 경기 순환에 따라서 좋아지는 그런 업종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이 클 때는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업별로 일단 밸류에이션 하단을 딱 정해놓고 그 가격대가 왔을 때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전개한다면 4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할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제 누가 주인공이냐, 선두의 돌격대가 누구냐, 주도주가 누구냐를 늘 주목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말 올 초 보면 단연 그 제약바이오가 선두에 서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경기 관련주들, 소재주들 이렇게 올랐고 뒤이어 이제 IT가 좀 쫓아가는 흐름들인데 3월 혹은 이제 조금 더 좋아질 걸로 보면 4월까지 이어본다면 주도 업종으로 어떤 게 될까요? 네, 역시 IT가 작년에는 완전한 주도 업종이었고 그렇죠. 올해는 주도 업종보다는 다른 업종이 많이 갔을 때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괜찮은 업종이 이렇게 저평가됐나 하면서 가는 약간은 순환매를 좀 성격이 띠는 업종이 되지만 여전히 IT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그리고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 그래서 IT 업종도 여전히 주도 업종으로서 저희는 어쨌든 배제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좋아지는 거는 역시 소재 업종, 특히 우리 정유화학 업종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일부 증설은 있지만 수요 좋아지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정유업종, 화학업종 저희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최근 들어서 살짝 조정은 받고 있지만 여전히 또 우리 산업을 이끌 또 중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기존 주도 업종이 3월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즉 IT, 정유화학 그리고 제약바이오 요 세 개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합니다. 그렇습니다. 급격하게 주도주를 교체하면서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전체 4차 혁명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IT 범주 들어가게 되고, 금융주도 좀 오르긴 하나, 사실은 금융주가 이런 지금 말씀하신 걸 다 제끼고 선두해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IT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국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IT가 작년 같은 시세를 꿈지는 못하고 있는데, 미증시를 보면 나스닥에 또 IT, 소위 이제 빵 주식들이 다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더군요. 좋은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요? 사실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우리 MWC가 있는데 다 대부분이 보면 AI에 IoT에 그다음에 5세대 이동 통신입니다. 5세대 이동 통신이 되면 AI가 진정으로 이력을 발휘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조금 기술적으로 살짝 재미를 봤던 다양한 뭐 자율주행이든 뭐 로봇이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5세대 이동통신이 임박한 상태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미국의 선두 IT 기업들이 사실은 오히려 기대감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지만 네. 그 밸류에이션 부담 이상의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의 변화가 임박했기 때문에 주도주로서 저희가 봤을 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은 더 아쉬움이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IT 기술을 선도하고 또 4차 혁명이나 새로운 그 변화를 주도하면서 미국 주가들은 오르는데 우리는 사실 IT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사실 반도체나 네. 혹은 뭐 부품단의 세트 업체나 이러니까 소위 이제 빵 주식 같은 기업들을 한국에서 IT 주식을 찾기가 좀 어렵다. 네. 이런 고민이 좀 있네요. 예, 사실 뭐 플랫폼을 갖고 갈 수 있는 회사가 사실은 의미 있는 회사고,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리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있는 예. 회사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나머지 완제품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있기보다는 플랫폼이 있는 회사랑 제휴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상 디스카운트는 그런 면에서는 뭐 불가피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미국의 빵도 있지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또 엄청난 공룡 기업들이 있는데 네. 거기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규모의 경제가 상당히 받쳐주는데 한국에서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그렇게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규모의 경제 면에서는 좀 취약한 게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런 플랫폼을 가져갈 회사를 사실 만들기에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그런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혹은 뭐 그런 회사들이 조금 더 글로벌한 기업들로 세계 시장에 선점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뭐 소위 뭐 가상화폐 이런 관련주나 시장에서 주가가 뜨고 있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좀 아쉽습니다. 예. 자, IT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IT주 얘기를 하게 되면요. 어쨌든 반도체 슈퍼사이클 논쟁이 지난해 한 가을부터입니까? 계속 있으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아이폰 관련 뭐 주식들도 좀 그렇고, IT주에 대한 국내 IT주에 대한 지금 시점에서의 어떤 시각 비중 확대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2017년은 바이앤홀드 전략이 뭐 좋았습니다. 네. 뭐 1월부터 계속 갖고 갔다가 사무기 실적 나오는 10월부터 좀 차익 실현하는 네. 전략이 맞았다면 2018년은 조금은 이제 변동성을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맞는데 지금은 변동성에 저는 저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가격이 오르고 있고 다만 이제 가격 인상에 따른 피로감이 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주가 조정을 가져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뭐 우리나라 IT 산업이 언제부턴가 아이폰에 상당히 많이 연동이 돼 있고 그래서 아이폰이 이제 재고 조정하면서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재고 조정은 2분기까지 이어지겠지만 3분기부터 신제품이 나온다고 보면 주가는 한 분기 선행한다고 보면 1분기가 오히려 주가로서는 바닥이 될 것 같고요. 2분기부터는 뭐 실적은 좋아지지 않더라도 수주가 이제 들리는 시점부터는 주가가 이제 뭐 반등을 시도할 거기 때문에 뭐 IT 업종은 올해는 2분기, 3분기가 좋을 것 같고요. 또 작년에도 학습 효과도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또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017년이 1분기부터 3분기까지가 좋았다면 2018년은 1분기 안 좋고 4분기 안 좋고 2분기, 3분기가 좋은 국면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3월을 이제 맞이하면서 3월 증시 전망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 만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지배 구조 혹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의 방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액면 분할까지 카드까지 내놨는데 이후에 외국인들이 여전히 순매도고 좀 돌아서는 모습들이 추세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떤 스탠스일까요? 사실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과 네. 주주 친화 정책을 좀 저희는 구분을 합니다. 예. 주주 환원 정책은 주주가 실제로 뭐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게 의미 있는 주주 환원 정책이고요. 액면 네. 분할은 사실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발행 기준만 있기 때문에 그건 주주 친화 정책으로 보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주주 환원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쳤을 때는 또
보유 물량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도 많이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한 1.5%포인트 정도 기존에 53.5%에서 52% 정도로 좀 줄긴 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줄인 건 아니지만 네. 약간만 팔아도 표가 나는 사실 그런 수급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액면 분할이라는 거는 분명히 주주 친화 정책의 중요한 또 방향성이기 때문에 액면 분할할 때 실적이 나빠지면 사실은 그때 이벤트가 있을 때 줄이는 게 맞는데 삼성전자는 어쨌든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액면 분할은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좀 더 상승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 좀 비중을 늘리거나 들어올 수 있는 확대는 1분기 실적이 중요하겠네요, 그죠?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2분기 방향성이 확인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한 4월부터는 또 의미 있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3월까지의 실적이 한 달 반 내에 공시하게 됐으니까 4월 중순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4월 첫째 주에 이제 어쨌든 잠정 실적 공시를 하고요. 그때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확정 실적 공시할 때는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와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적에 대한 어쨌든 전망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확인하는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4월은 상당히 삼성전자 주가에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1분기 실적을 얼마를 낼 거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 4분기에 좀 부진함이 있었고 1분기 지금 삼성전자 가이던스는 지금 시점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14조 중반 정도로 좀 물론 초반 중반인데 저희가 봤을 때 메모리 가격이 또 움직였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14조 중반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좀 변수긴 한데 원화가 좀 약세로 가면 좀 더 나올 수 있는데 또 최근에 또 분위기는 또 원화가 쉽게 또 약세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14조 중반에서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어쨌든 간에 앞서 얘기한 주주 친화 정책을 근거로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나도 삼성전자를 살 수 있다, 사볼 수 있다라는 시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액면 분할로 인한 거래 정지 전에 결국은 이제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 기간을 없애거나 줄이려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거래 정지 기간은 필요하다는 게 거래소 쪽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전에도 보면 거래 정지가 될 동안에 그 기간에 이제 시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걸 반영하면서 주가가 이제 뻥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면 삼성전자를 액분 전에 좀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좀 충분히 보고 나중에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실적이 1분기를 바텀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림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액분 전에 사도 저희는 무방하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를 했고요. SK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말씀 나오는 길에 그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먼저 완연한 시세를 뽑아줬고 이후에는 SK 하이닉스가 사실 반도체 가격 오르면서 상당히 불을 뿜었는데 요즘은 또 하이닉스도 조금 잠잠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9만 원 근처 갔다가 7만 원 초반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7만 원을 쉽게 안 깨는 거는 7만 원 깨면 이제 PR이 이제 4배가 무너집니다. 3배대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PER이 9배인데 하이닉스가 70% 이상 디스카운트를 받을 만큼의 나쁜 펀더멘탈은 아니기 때문에 하이닉스 최근에 주가 오른 거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아주 밸류에이션 매력이 많이 부각돼서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은 지금 주가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즉 메모리 사이클이 오케이면 하이닉스도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메모리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면 하이닉스는 더 빠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의 메모리 비즈니스 자체가 올해 내에 크게 훼손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계속 부각된다고 보면 계속해서 저점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노근창 센터장님이 전체 그 리서치 센터장이시지만 IT에 워낙 베스트 애널리셨고 유명하시기 때문에 IT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IT 얘기 조금 더 나온 길에 얘기하겠습니다. 갤럭시 S9이 이제 MWC에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물론 회사는 여러 가지 주안점과 새로운 기능들, 카메라 기능이라든지 무슨 또 이모티콘을 만드는 이런 것도 저도 신기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은 새로운 혁신이 없지 않느냐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하거든요. 아이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갤럭시 S9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나치게 많이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사실 기대감이 없어서 관련 주식도 주가가 안 올랐습니다. 삼성전기 대덕지주택 회사들 주가 전혀 안 움직였기 때문에 가격 같았으면 상당히 올랐을 거거든요. 출시할 때. 근데 전혀 오르지도 않았고 출시하는 날에도 또 빠지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성숙기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이미 성숙인데 삼성전자가 또 너무 화려하게 혁신을 하면 실익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보면 뭐 저는 변화들은 일부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진화적인 관점이 아주 혁신보다는 좀 완만한 진화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애플보다 카메라가 1년씩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듀얼 카메라라도 늦었고 생체 인식은 아직도 안 달았고, 근데 어쨌든 또 삼성은 또 늦게는 출시하지만 또 제품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번에 그래서 슈퍼 슬로우 모션이라고 해서 기존 슬로우 모션보다도 4배 정도 느리게 아주 생동감 있게 슬로우 비디오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추가됐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냥 어느 정도는 판매될 거라고 봅니다. 즉, 시장 기대치가 다시 또 4천만 대 중반까지 올라가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S8도 사실은 4천만 대 중반 이상 보다가 결국 4천만 대를 못 팔았거든요. 그래서 S9이 물론 S7의 교체 주기랑 겹쳐 있고, 아이폰 10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또 기대하는 거는 좀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 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예전에는 이제 디카가 나왔을 때 디카 계속 그 화소수가 올라가면서 디카 많이 샀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 고급 디카의 화소수는 지금 휴대폰에 엄청 떨어지죠. 전면도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갤럭시 S9이 나왔는데, 뭐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 10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100만 원 주고 휴대폰 사면서 지금 카메라 사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모티콘 기른 것도 좋긴 한데, 그걸 살라고 100만 원 주고 살까?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LG전자는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LG전자는 굉장히 스마트폰 부분은 정말 이제 제껴놓을 정도로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가전 부분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올라왔고, 흐름도 괜찮지 않습니까? LG전자는 좀 안전한 주식이죠. 일단 한 3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IT의 우려는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정점론, 두 번째가 아이폰 10의 판매 부진, 그리고 이제 워낙 강세였는데, LG전자는 메모리 정점론에서 자유롭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빠지면 LG전자는 스마트폰이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되는, 원가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아이폰 10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폰 10이 팔리든 말든 LG전자 스마트폰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LG전자는 오히려 원가 구조가 개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의 30%가 한국 시장인데, TV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원가를 달러 결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가지에서 상당히 자유롭고 계절적 또 성숙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부가 이제 매출 1조 원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LG전자는 좀 안전한 주식으로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은 또 밸류에이션이 또 너무 높아지면 완전히 또 회사의 체제 자체가 완전히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 30% 이상 오르면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 대한 부담은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이제 자동차 전장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있고요. 4차 혁명 얘기를 좀 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가장 화두가 4차 혁명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IT와 다 접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국내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주로 소위 2차 전지부터 해서 5G 이제 통신 장비주 이렇게 해서 좀 올랐습니다만, 말씀하신 MWC나 글로벌리한 그 4차 혁명의 핵심에 비하면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은 참 기업도 적고 좀 살 게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4차 혁명 관련된 흐름들, 국내 증시의 관련주들 상황 어떻게 보세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좀 혁명이니까 진화가 아니죠. 에볼루션이 아니고 레볼루션이기 때문에 뭔가 엄청 변해야 되는데 그 엄청 변화하는 그 주인공에 한국 기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4차 혁명 관련 주들을 사는 거는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아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좀 리스크에 많이 노출될 수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4차 산업혁명도 결국은 좋은 거지만, 또 자세히 보면 혁명이라는 거는 결국 성장 독식이었습니다. 절대 강자가 시장을 다 가져가는 구조로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됐을 때 한국에서 과연 성장 독식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이제 사람이 이제 너무 많은 기억을 하면 안 됩니다. 다 기계가 다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디바이스의 메모리 용량은 많이 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승자 독식 구조에서 제일 가까운 회사가 삼성전자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뭐 자율주행이든 네.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든, 인공지능이든 예. 뭐 스마트 시티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든 사실 뭐 한국 기업에서 관련 기업을 찾는 게 좀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좀 4차 연행 이제 조금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으로 말씀하셨어요. 종목별로. 예. 그나마 이제 4차 혁명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인 메모리 수요로 삼성전자는 말씀하셨고 또 좀 꼽을 수 있는 기업들이 그나마 있다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스마트 홈이랑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에도 대부분 전기차에 네. 친환경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저는 LG전자도 4차 산업혁명에 실질적인 수혜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제 통신망을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니까 네. 뭐 SKT랑 KT도 그런 관점에서는 기회 요인을 분명히 잡을 것 같습니다. 뭐 외국 기업에는 확실하게 4차 산업 관련된 뭐 대표 기업들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뭐 드론이면 DJI가 뭐 비상장이긴 네네. 하지만 로봇이면 중국업체. 아이로봇이라고 있고 다 있는데 뭐 센서들은 뭐 되게 많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은 사실 CPU랑 그다음에 뭐 우리 어쨌든 그 센서 이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이 되는데 센서 회사는 다 뭐 유럽하고 이런 쪽에 있고 그다음에 CPU 관련 회사는 뭐 삼성전자도 일부 있긴 네. 하지만 메모리 쪽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핵심보다는 저희 나라는 또 예전에 3차 산업혁명 시대 때도 비슷했는데요. 허브보다는 좀 사이드에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이드 기업들은 그게 딱 붐업 될 때 살짝 좋고 그게 끝날 시점에는 상당히 빨리 또 뭐 훼손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3월 여러 얘기했는데요. 3월 전략과 관심 종목 한 30조 정도로만 압축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 예, 3월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저점 매수를 전개해야 될 시점 같고요. 1분기 실적이 호전이 예상되는 뭐 LG전자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주가 조정이 컸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3월 국내 증시 전망과 전략 현대차 투자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노근창 센터장님과 얘기를 나눴고요. 잠시 후 구체적인 또 오늘 전략들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